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코리아에서 유메모리 담당 임원으로 재직 중인 최범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전무님께서 아주 전반적인 큰 흐름을 제대로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하는 부분에 어떤 부연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 그 제4차 산업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전반적인 큰 흐름 안에서는 저희들이 매번 보고 있는 클라우드라든지 AI라든지 IoT라는 그런 디지털의 폭발적인 성장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체감하시겠지만 스마트폰이라든지 스마트 스피커, 자율주행 자동차, 이 모든 게 결국은 반도체 칩에 보다 월등한 성능을 필요로 하게 되거든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메모리, 특히나 저전력의 non-volatile한 메모리에 대한 예전에는 아카데믹하게 추구되고 있던 부분을 어떻게 양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솔루션으로서 두 제품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발표하는 내용들의 상당 부분은 사실 미래 기술에 대한 포캐스트이기 때문에 예측이기 때문에 그 예측은 조금 틀릴 수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그 디렉션, 방향이 바뀔 수도 조금은 틀어질 수 있음을 이렇게 미리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전반적인 백그라운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칩 퍼포먼스의 챌린지는 결국에는 파워하고 코스트를 집접하에 따라서 어떻게 더 유지할 수 있고 더 낮출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거든요. 이 자료를 보시면 2018년 말께로 해서 결국에는 기계가 생산하는 데이터량이 인간이 생산하는 데이터량을 앞질렀습니다. 그리고 약 2제타바이트, 2 곱하기 10의 21승 바이트 정도의 처리 용량들이 데이터들이 지금 생성이 되고 있고요. 이것이 결국에는 3년 정도 되면 현 추세를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결국 기계가 처리해야 되고 연산하고 제너레이션 해야 되는 데이터 양은 인간이 처리하는 것보다 10배 정도 높은 10제타바이트 정도를 할 걸로 이제 미래 기술에 대한 저널들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를 과연 반도체 칩 레벨에서는 어떻게 소화해낼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고요. 이 부분은 조금 네거티브한 부분이지만 현재의 트랜지스터 구조, 지금까지 했던 게이트하고 소스 드레인을 이용한 실리콘 옥사이드 베이스의 게이트는 나름의 챌린지를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2003년, 2011년도부터 그 변화의 흐름은 드러나고 있었고요. 뭐 데나드 스케일이라든지 암달로우라든지 요 것들은 결국 칩 퍼포먼스를 우리가 직접 파악하기 위해서 칩의 사이즈를 줄인다고 해서 그 성능이 계속 증가하거나 전력 소모가 계속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아이디얼리 그리고 이론적으로 증명이 된 사건입니다. 결국에는 칩 자체를 계속 줄이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데이터 처리는 그리고 그 속도를 이뤄내지 못한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무엇으로 자체도 계속 슬로잉 다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2년에 한 번씩 그 집적도가 2배로 늘어난다라는 1.18개월에 한 번씩 집적도가 2배로 늘어난다는 컨셉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현재의 리얼리티는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45나노에서 32나노도 칩 사이즈를 줄였을 때 1.8년이 소요되었다면 지금 현재 10나노 양산을 하기 위해서 14나노에서부터 4나노를 줄이는데 4년이 넘은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즉 기존의 프레임 그리고 칩 아키텍처 측면에서의 something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야지만 이 부분에 대한 디지털의 폭발적인 수요에 대해서 칩 베이스에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파라미터, 잘 보면 네 가지 파라미터도 되는 PPAC라는 항목으로 해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바이스의 퍼포먼스, 두 번째는 전력 소요량, 그리고 칩의 사이즈, 그리고 칩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비용, 이렇게 네 가지 혹은 세 가지 인자로 해서 이것이 결국에는 저희가 장비 회사로서 적절한
챔버 솔루션을 만들고 프로세스 솔루션을 만들고 그게 양산화가 돼야지 저희 비즈니스도 윈을 할 수 있고 고객사도 같이 윈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러한 요 네 가지 인자로 인해서 현재 5가지 정도의 파라미터를 보면서 이 부분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칩에 있어서의 패러다임 시프트는 아키텍처 자체를 새 걸로 가는 것, 그리고 3D 스트럭처를 구현하는 것, 그리고 소자 자체의 머티리얼을 바꾸는 부분, 그리고 슈링크를 하기 위한 새로운 패터닝 공정들이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가적으로는 칩2 칩의 패키징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용성 있게 가는 길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 5가지는 지금 전반적으로 칩 메이커 그리고 반도체 장비회사, 소스 회사가 다 같이 그 공동 개발하면서 길을 찾아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저희 회사의 모토인 머티리얼 엔지니어링이 전반적인 이 패러다임 시프트에 있어서 근간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컴퓨팅 시스템에 있어서의 변화들에 대한 예견하는 부분입니다. 계속적으로 잘못 누릅니다. 네. 현재는 그 프로세싱 유닛, 이 CPU라든지 GPU, TPU에서 보다 그 처리 속도의 개선을 위한 것들이 더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AI에는 TPU, 그리고 그래픽에는 GPU 등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현재 클라우드와 엣지 쪽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디바이스와 엣지 디바이스의 차이점은 뭐냐면 결국에는 클라우드는 중앙 정보, 그러니까 모든 정보의 중앙 집중화를 얘기합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아이클라우드라든지 안드로이드 클라우드 등에서 대부분의 저희들의 데이터들은 한 곳에 모이고 있고요. 그것이 보관이라든지 프로텍션 측면에서 확실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제품은 일종의 단말기 역할만 하고 커뮤니케이션만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대부분의 정보들은 뭐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어떤 전반적인 스토리지 안에 모여지는 그 양상을 띠게 될 거고요. 다만 그거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 엣지 디바이스가 지금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의 개별의 전자제품들은 물론 클라우드로부터 자료 수신을 받아서 뭐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분석을 할 수는 있지만 엣지 디바이스 자체도 독립적으로 연산 및 정보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반도체 칩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상 상황이라든지 도로교통 상황 그리고 뭐 빅데이터를 통한 오늘의 어떤 사람들의 이동 경로들을 예측은 할 수 있지만 당장 운전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돌발 상황에 대해서는 자기가 연산을 하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 엣지 디바이스 또한 현재의 칩 테크놀로지에 있어서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메모리 파트에 있어서 리어 메모리라는 것이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램 패러다임에서 좀 더 인테그레이션 하려고 해서 DDR이라든지 HBM 메모리들을 양산하고 있고요. VNAND 자체도 예전에 낸드 플레이츠에서 지금 3D로 직접화한 그런 그 스트럭처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엔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로 해서 메모리의 속도는 떨어지더라도 캐패시티를 좀 더 용량을 더 높이는 쪽으로 진행하는 것. 요것은 지금 현재 온고잉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칩의 변화 파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의 어떤 주 골자가 되겠는데요. 결국에는 머티리얼 자체도 변화돼야 된다는 부분이 현재의 챌린지 부분에서는 저희가 설명드려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NRAM이라든지 VRAM, PCRAM이 기존의 SRAM이라든지 DRAM, VNAND의 일정 부분을 대체하게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물론 빠르면 2년, 그리고 5년까지는 상당 부분의 칩 아키텍처에서 요 뉴메모리 파트들이 채용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후에는 인메모리 컴퓨팅이라고 해서 아날로그 방식의 리램이라든지 PC램이 개발 중에 있고요. 그리고 궁극에는 뭐 5년 혹은 10년 후에는 지금의 슈퍼컴퓨터들의 지금 차근차근 적용되고 있는 퀀텀 컴퓨팅이라든지 뭐 신경망 컴퓨터 같은 것들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뉴메모리 아키텍처는 죄송합니다. 아키텍처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NRAM, 그래서
마그네틱 랜덤 억세스 메모리라고 해서 자성 소자를 이용해서 메모리를 직접 하는 것이고요. PC램은 페이스 체인지를, 리램을 리지스티브의 변화를 이용해서 칩을 메모리 소재를 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엣지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칩 아키텍처에는 로직과 빠른 정보 교환을 위한 SRAM, 그리고 중요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플래시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칩 아키텍처가 엣지 디바이스의 성장에 따라서는 적정 부분 M램이 플래시를 대체하고 SRAM이 일부를 대체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뒷장에 좀 더 부연 설명을 하겠지만요. M램의 경우에는 이 독립된 전자 소자 같은 경우에 필요한 전력 소모가 낮아야 되고, 그리고 칩 사이즈라든지 그 비용 자체가 낮은 쪽으로 개발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고요. 클라우드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보다 빠른 정보 처리를 위한 액셀러레이터가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고요. 그리고 D램, 그리고 SSD나 HDD 등이 들어가 있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이 현재 수많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적어도 연산 쪽은 아니더라도 메모리 쪽에서는 일견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D램의 일부 부분과 그리고 SSD의 일부분이 PC램이나 리램으로 대체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측면에서의 PPAC 측면에서 저희가 바라보는 메릿은 이 PC램이나 리램으로 갈 경우에 디바이스 퍼포먼스 측면에서 확실한 개선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칩 사이즈도 줄일 수 있고, 칩을 형성하는 데 드는 비용 자체도 절감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의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 M램에서의 파워 및 ALL 코스트는 어떤 부분에 그 메릿을 보여주는가, 요거는 이제 제가 전원에서 발췌한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SRAM과 플래시를 썼을 때의 전력 소모량은 대기 전력이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M램을 쓰는 경우에 비해서 M램은 논 볼레타일 메모리, 그러니까 비혈발성 메모리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전력 소모가 2배 내지 10배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력 소모에 있어서의 기여도를 예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SRAM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 자체의 한계점은 얘가 하나의 셀을 구성하기 위해서 6개의 트랜지스터가 필요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개의 칩을 구성하다 보면 결국 메모리 덴시티를 높이려고 그러면은 그거에 따른 칩 사이즈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거든요. M램 같은 경우에는 원셀 원 트랜지스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돌파구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초소형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는 M램 디바이스의 교체는 계속 일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PC램, 리램이 퍼포먼스나 에리어 코스트 측면에서 우월할 걸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로 갈 경우에는 라이팅 스피드 같은 경우에 10배 정도의 향상을, 그리고 빗당 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0.6배로의 절감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M램, 마그네틱 랜덤 억세스 메모리는 워킹 메커니즘이 이렇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개의 층이 있어요. 레퍼런스 레이어라고 해서 이것도 자성층이고, 프리 레이어, 자유층이라고 해서 2개의 자성층이 있고, 그 중간에는 MgO라는 마그네슘 옥사이드라는 차폐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화 방향이 이렇게 서로 반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항값이 약 2배 혹은 2배가 좀 더 넘는 수치의 저항이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프리 레이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프리 레이어는 자화 방향을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자화 방향을 밑에 레퍼런스 레이어 혹은 고정층이라고 하는 이 자화 방향과 맞출 경우에는 저항을 반 정도 혹은 반 이하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쓰기는 0으로 줄 수 있습니다. 이 구동 방식에 의해서 데이터의 저장이 가능하고요. 페이스 체인지 메모드는 이 자화 방향처럼 여기서는 그 막질의 결정 상태에 의해서 시그널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비정지일 때는 고저항, 그리고 중간 단계에서는 0mm나 1.0으로 할 수 있는 중간 단계의 그 저항값이 나고요. 로 레지스턴스로 가게 되면은 결정질로 가게 되면 저항 자체를 급격히 낮출 수 있게 됩니다. 그 PC램은 리램 같은 경우는 이 전자 이동층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느냐 그 스테이트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하이 리지스턴스일 경우에는 이게 아직 형성이 안 되고 이게 얇게 도통이 되는 경우가 인터미디얼 리지스턴스 중간 단계 저항이 나오고요.
이게 완전히 풀리 도통되는 경우가 저저항으로 스테이트도 되고 있습니다. 다만 부연 설명을 하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특성질, 되게 독특한 필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반도체 쪽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필름들이 증착이 되고 있고요. 그 증착을 어떻게 양산에 문제없이 사용하느냐, 그 부분이 바로 유메모리에 있어서는 가장 큰, 유메모리 차세대 메모리에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엠램을 보시면은 수많은 저널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엠램 혹은 요 부분만을 저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네임으로 마그네틱 터널 정션이라고 합니다. 요 MTJ 레이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30개 이상의 레이어를 그리고 옹스트롱이나 10옹스트롱 이하에서 파인하게 레포지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결정들 확보 및 비정규로 하는 아주 복잡한 공정을 가지게 되고요. 또한 이런 여러 막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각각의 어떤 디펙이라든지 두께의 불균일만 가지고도 전체의 디바이스 퍼포먼스가 바뀌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은 엠램을 개발하는데 그리고 양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만든 시스템은 이름하여 엔두라 클로버 엠램 PVD 시스템입니다. 이게 이제 엔두라라는 메인 프레임에 뒷장에도 이제 버드들도 있는 게 있고요. 각각의 여러 필름을 증착할 수 있는 멀티캐서드 챔버라는 멀티캐서드의 클로버 챔버들을 장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착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하부 정극부터 해서 레퍼런스 레이어, MGO 차폐막, 상부 정극, 프리 레이어, 상부 정극까지 전체를 베큐um 브레이크 없이, 즉 아시다시피 수많은 메탈 레이어들은 산소의 그 대기 중에 나오는 옥시데이션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전반적인 탑 일렉트로드까지 성형을 한 시스템에서 끝낼 수 있는 그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각각의 어떤 파인한 두께 퍼포먼스 및 그리고 필름의 그 퓨리티를 향상하는 데 있어서 저희 PVD 솔루션이 적용이 되었고요. 세 번째로는 이 터널 배리어, 아까 말씀드린 MGO 차폐막 같은 경우에는 이 필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프리 레이어와 레퍼런스를 확실하게 차폐하고 있어야 되고, 이 MGO의 필름의 특성에 따라서 프리 레이어의 어떤 막질 퍼포먼스가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 MGO를 어떻게 더 우월한 퀄러티의 필름을 만들 수 있느냐, 그게 저희 회사의 어떤 독보적인 테크놀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와 더하여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던 16개나 30개 이상의 레이어를 어떻게 우리가 마음 놓고 계속 양산하면서 웨이퍼의 디포지션을 합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온보드 메트로로지, 저희 쪽에서 이제 줄여서 OBM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외국인들 오바마라고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OBM이라는 부착된 계측기가 이 설비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시데이션이 되기 전에 듀링 프로세스에서 실시간으로 두께라든지 각각의 필름의 정합성을 결정을 하고, 이것이 결국엔 이 디바이스를 양산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필름에 대한 어떤 애니메이션입니다. MTJ 필름들이 어떤 식으로 아까 얘기한 30개 이상의 필름들이 어떻게 적층이 되는지를 설명드리는 거고요. 이 바텀 일렉트로 일부분부터 저희 설비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시딩 레이어, 이렇게 켜켜이 덮는 이게 레퍼런스 레이어고요. 그 위에 이제 실질적인 레퍼런스 레이어가 수 있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성 층인 레퍼런스 레이어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차폐하는 MGO 레이어, 그리고 열 공정을 해서 자성 각각의 머티리얼을 다 결정질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식혀줘요. 그래서 이 표면의 인터페이스의 서킷을 좀 더 좋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자유층을 만들고 탑 일렉트로드 상부 정극 후에는 다시 한번 언일을 해서 보온 처리를 해서 결정지를 이루는 쪽으로, 이게 이 시스템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알기에도 뭐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가장 정교한 시스템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한 챔버에서 5개 이상의 막지를 증착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애니메이션이고요. 이렇게 멀티캐서드 챔버에는 위쪽에 타겟에 구멍이 하나 나 있습니다. 이것이 돌아다니면서 이쪽에 있는 것들 스퍼터, 이쪽에 있는 것들 스퍼터, 이쪽의 스퍼터를 각각 원하는 만큼 대포를 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구멍이 이 웨이퍼로 봤었을 때는 이렇게 한쪽에 치우쳐 있잖아요. 이 부분을 유니포미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웨이퍼는 계속 돌려주고 있습니다. 돌리면서 공정 진행을 하는 겁니다. 현재는 저희 퍼포먼스는 약 0.5옹스트롱의 균일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인터페이스의 어떤 빤빤함, 뭐 이런 것들은 커스터머나 뭐 저희 내부 데이터를 통해서 상당히 좋다라는 그런 컨펌을 받았고요. 각 레이어는 이렇게 차폐되어 있는 하드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오염도 컨선이 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는 반복 설명인데요. 좀 더 시연을 하자면 이렇게 저희가 지금 레이어의 시드 레이어하고 이 바텀 하부 전극들을 구성한 거고요. 이쪽에 와서 이제 레퍼런스 레이어들이 증착이 막 5군데 홀을 통해서 증착이 됩니다. 그 다음은 MGO 차폐막을 가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열을 구해서 언인을 하는 거죠. 다시 와서 쿨링을 또 해줍니다. 그 다음에 프리 레이어 공정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와서 탑 일렉트로드를 대포하고 나오면 모든 MM에 필요했던 MTJ 레이어들은 각각의 원하는 결정기를 가지고 공정을 완료되겠습니다. MGO 필름이 왜 중요한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프리레이어의 어떤 퍼포먼스를 이 MGO의 필름 자체가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전 이 MTJ 디벨롭먼트 쪽에서의 MGO 필름은 마그네슘을 덮고 옥시데이션하는 프로세스를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한계점, 필름 자체의 옥사이드를 과연 아주 얇지만 거기에 옥사이드를 정말 균일하게 그리고 깔끔한 어떤 빤빤한 모폴로지를 가질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어플라이드는 클로버 PVD MGO라는 요것만을 위한 챔버를 개발했습니다. MGO 자체를 빤빤하게 잘 덮고요. 이로 인해서 일반적인 디바이스 퍼포먼스는 20% 정도 향상됐다고 보고 반복 응답 쓰기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100배 정도 더 좋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저희의 인터널 데이터고요.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뭐 어느 정도는 고객사에서도 상당한 퍼포먼스의 개선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두 번째는 P램과 리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P램과 리램은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부 전구, 그리고 셀렉터가 필요하고요. 셀렉터 위에는 이제 중부 전구, 중간 전구. 그 다음에는 메모리 셀이 있습니다. 이 메모리 셀이 페이스 체인지를 하느냐, 전자 이동층을 형성하느냐. 물론 복합 여러 막질이 이쪽에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탑 일렉트로드에서 간단한 모식으로 공정이 성형이 됩니다. 다만 뭐 이런 필름들이 결국에는 비정질에서 결정질로도 가야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결정질에서 비정질로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 호환이 가능한 머티리얼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것의 복잡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3성분 혹은 4성분 막지를 요 공정에서 대포를 해야 되고요. 그것들의 조성 균일도라든지 각각의 두께 균일도가 이 디바이스 퍼포먼스의 영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MM과 같이 듀링 프로세스 중에 불순물이라든지 경화되는 요소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엔두라의 시스템에서 그것들을 구현을 해야 된다는 게 챌린지였고요. 마찬가지로 엠램과 마찬가지로 요 PC램 및 리램에 대해서도 저희는 고진공에서 전체 A to G를 다 대포를 하고 나오는 식으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임퓨리티라든지 필름의 경환을 막고자 하는 거고요. 각각의 레이어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우월한 PVD 기술에 의해서 유니폼이라든지 조성 균일도들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도 듀링 프로세스에서
두께 계측을 OBM을 이용해서 계속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 효과를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애니메이션입니다. 네, 아까 엠램처럼 아주 복잡하지는 않지만 나름의 하부 정글, 그리고 하부 정글, 그리고 셀렉터, 중부 정글, 그리고 메모리 셀을 넣고 얇은 두 개가 사실은 뭐 히터, 그리고 이쪽에는 저항판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열을 해서 결정제를 만든다든지 전자 전달층을 만든다든지 하는 거고요. 저희 회사의 내부 데이터를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필름 자체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각 개별 막지, 저만이면 안티몬 텔레라이드 각각이 10,000매를 돌렸을 때 각각의 조성 분석이 아주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 그리고 이 10,000매를 돌렸지만 각 레이어들의 유니폼티는 모두 1% 이하에서 제어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계속 말씀드렸던 OBM, 그러니까 온보드 메트로로지,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것의 목적과 그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고진공에서 공정들을 할 때 이 공정이 한 번에 하나의 막줄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딩 같은 경우에 30개 이상, P램도 뭐 한 8개 내지 9개의 레이어를 쓰거든요. 과연 이 중에 무엇 하나가 불량을 유발한다면은 사실은 공정이 다 진행되고 나와서 계측기 가서 계측을 해봐야지만 알게 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특히나 PC램 같이 이제 이 대단히 톡식한 머티리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가지고 나와서 계측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름의 효과적으로 듀링 프로세스를 어떻게 모니터링 할까,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고민이 반영이 되었고, 그래서 이 챔버 B라고 하는 이 위치에 저희가 온보드 메트로로지를 장착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종의 옵틱 센서가 3개가 달려있고요. 이 센서들이 웨이퍼를 이렇게 다 프로세싱하고 나올 때 여기서 한번 계측을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양 분에 대한 판단을 낼 수 있도록 하였고요. 이 부분은 간단히 웨이퍼 프로덕션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개의 랏,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웨이퍼가 이렇게 하나의 상자 안에 들어있고, 그게 보통 25장 정도 될 때 그걸 한 랏이라고 하거든요. 10랏을 생산한다고 했었을 때 물론 저희 설비는 괜찮지만 어느 순간인가는 불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만약에 그 커스터머가 양산 중에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면 불량은 그 후속 랏에 모두 적용이 되겠죠. 불량률은 50%가 되고 수율이 50%밖에 안 돼요. 그리고 현재 커먼에 사용되는 웹에서는 보통 5개의 낫까지 문제 없고 6번째 낫이 문제 있을지라도 모니터링을 하는 동안에도 이 설비는 계속 돌리게 되거든요. 7번째, 8번째까지도 불량인 채로 공정이 계속 진행되고, 문제가 있네, 커렉션을 해야겠어. 그러면 8번째부터는 교정이 되게 되죠.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추산해봐도 30%의 불량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OBM을 사용하게 되면 리얼타임에도 디텍션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6번째 낫이 뭔가 썸띵 요인에 대해서 필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바로 다음 날 추가 투입되는 것부터 이 부분을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유저로 하여금 이 부분을 커렉션 할 수 있도록 바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OBM 기술은 이렇게 사이즈는 되게 작아 보이지만 약 0.1 옹스트롬까지도 그 정확도를 가지고 계측을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진일보한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서머리를 해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데이터에 대한 포괄적인 수요에 비해서 무어로는 계속 이뤄지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유메모리라는 전반적인 컴퓨팅 이피션시를 위해서는 유메모리가 엣지나 클라우드에서는 필요하다는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 필름 자체의 복잡도, 그리고 이 복잡도를 어떻게 계속 재현성 있게 양산하는 하나가 매뉴팩처링에서 가장 큰 챌린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저희는 클로버라는 챔버와 임펄스 PVD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양산에서도 문제없이 하이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솔루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그거하고 덧붙여서 양산했던 호기단 모든 불량을 빨리 디텍션할 수 있도록 OBM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부분 측면에서도 오게사에서는 커다란 호평을 받고 있고요. 현재는 MTJ를 위한 클로버 PBD 시스템이라든지 임펄스 PBD 시스템은 NRAM 같은 경우에는 5군데 고객사에, 그리고 PC램, V램은 합쳐서 8군데 고객사에 지금 들어와서 공동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